산소가 없으니까 우리 장에서도 메탄을 만들고 있죠. 방구. 수소가스도 많고 메탄가스가 많으면 불 붙이면 불 붙겠다. 그 많이 라는 만들면, 생각.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럼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러네요. 네. 한편으로.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유튜브 채널 안 될 과학 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사실 유튜브 이제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됐잖아요. 네. 새내기잖아. 유튜브계의 베이비. 응애. 네, 사실 응애. 응생물학. 예. 솔직히 내가 노력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아는 거와 전달하는 게 다르고 또 유튜브만 특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은 그런 과학 채널을 봐요. 어떻게 하나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코코보라. 코코보라가 유튜브로서 내 대선배님이잖아. 그렇죠. 말 잘 들어야죠. 그래서 그 코코 선배님과 보라 선배님의 활동을 쭉 보다가 인기 동영상 올라오는 게 고래 폭발한 걸 보여주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저 고래 폭발에서 코코와 보라 선배님이 안다는 내용이 있다. 안 다룬 내용. 안 다룬 내용이 있다. 선배님들이 안 안 다루셨지만 다룬 내용이 있다. 우리 베이비 응애 생물학에서 다룬다. 신생 어린이 유튜브 한번 다뤄보겠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1970년에 오레곤주에서 해변에 온 고래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는데 아이디어를 낸 거에 폭탄을 설치해갖고 폭파시켜서 없애자 했다가 난리 나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바보 같은 짓인 게요. 폭발할 수 있는 메탄가스가 이미 있어요. 근데 거기다 폭탄을 설치했으니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 났겠네요. 저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또 크게 발생했던 게 2004년에 타이완에서는 그 고래를 딴 데로 이동하려고 싣고 가다가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났었대요. 자, 그럼 저 고래가 왜 폭발을 할까? 고래 장 속에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 그러겠네요. 그럼 이 장내 미생물들이 숙주가 죽으면 그걸 다 분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무수한 가스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메탄도 많이 들고 되고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호수에 지금 얼음을 깨고 있어요. 이거 신기하죠? 여름철이나 어디 여행 가셨을 때 이렇게 작은 늪지나 저수지, 연못 이런 데서 가만히 이렇게 연꽃 같은 거 가만 보고 계시면은 물방울이 뽀글 올라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추측하는데 그거 10중 8구 메탄가스예요. 소량인 거죠? 네, 저거는 지금 얼어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특정 미생물이 메탄가스를 만들어요. 저렇게 확 불이 붙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걸로 밥도 해 먹을 수 있어요. 생존 기술일 수도 있어. 메탄은 사실 가장 단순한 탄화수소예요.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화합물이라는 얘기지. 하나면은 메탄이에요. 탄소가 하나면. 2개면은 에탄. 3개면 프로판. 4개면 부탄. 탄소수가 많을수록 열량이 높죠. 메탄도 충분히 불에 아까 붙는단 말이죠. 저걸 어떤 생물이 만드느냐? 미생물 중에서도 특정 미생물인데 지구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이 살잖아요. 그거를 딱 3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일단 이거는 특정 유전자 기준이에요. 박테리아 세균. 다음에 아키아 고세균이에요. 고세균. 다음에 유케리아 진핵생물. 도메인 우리말로 역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박테리아 영역, 고세균 영역, 유카리아 영역 뭐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진핵생물 끝머리에 보면은 애니멀, 동물이 있죠. 거기에 우리 포함되죠. 그럼 옆에 보게 되면은 플랜트, 식물이 있어요. 동물과 식물 2개를 빼고 나머지는 다 뭐냐? 미생물이죠. 온통 미생물 세상이에요. 그렇네. 또 저걸 보면 살짝 또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게 애니멀하고 가장 가까운데 뭐가 있는지 보세요. 곰팡인가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동물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냐? 곰팡이에요. 곰팡이는 우리의 친척이다. 그렇구나. 곰팡이가 왜 우리의 친척인지. 저 개인적인 그냥 증거라고 생각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워낙 세포의 차원이 달라서 세균 세포는 손상하면서 우리 세포는 괜찮게 할 수 있게 항생제 가능해요. 곰팡이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 무좀. 그건 난치병 아닌가요? 난치병이죠, 무좀. 잘 안 낫잖아요. 안 나요. 또 재발하고. 그리고 무좀약은 주로 바르는 게 많죠. 그렇죠. 먹는 약도 있긴 있어요. 선벌통 무좀약 같은 경우. 근데 그 의사 처방 받아야 되고요. 맞아요. 간 독성이 심하고요. 첫 번째 증거죠. 왜? 공부랑 비슷하다.
또 하나 곰팡이 버섯, 일부 버섯도요 해를 받아야 비타민 D를 합성을 한대요. 아, 신기하죠? 저렇게 다양한 생물 중에서 동식물은 그렇게 일부가 다 미생물인데 가운데 있는 아키아, 고세균, 쟤네는 왜 아키아 고세균이라 부르느냐? 1970년대 중반에 발견됐어요. 존재가. 멀지만 전체 이 생물학에서 보면 굉장히 최신에 발견된 생물 집단인데요. 아키올로지, 고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는 주로 사는 데가 아주 척박한 환경, 마치 원시지구가 뜨거운 곳, 아주 짠데 왜? 혹독한 곳에. 아주 혹독한 곳에. 네. 그리고 산소가 전혀 없는 곳. 산소 만나면 즉사해. 산소를 만나면 그 짓이 죽는 세균 또는 고생이 있다는 거는 과거 어느 시점 지구에는 산소가 대기 중에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고세균의 일부가 메탄을 만들어. 그럼 메탄 생성 고세균. 영어로 하면은 메탄을 제너레이션 한다고 그래서 메세이노젠. 메세이노젠. 이렇게 불러요. 예. 얘랑 어떻게 만드느냐? 간단하잖아요. 이산화탄소하고 수소 붙이면은 메탄가스 메탄. 나잖아요. 아세트산, 식초예요. 아세트산. 네, 엄청 간단한. 간단하죠. 그러니까 초산을 쪼개는 거는 초산을 먹이도 쓰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사실 에너지가 없잖아요. 근데 저걸 갖다가 저 뭐 하는 걸까요? 수소는 저 에너지가 많잖아요. 수소는 에너지가 많죠. 결국 저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저 CO2의 역할은 우리로 치면 산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CO2를 산소 역할로 하는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세포 호흡편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걸 우리가 호흡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호흡이에요. 그러네. 똑같은 호흡이에요. 호흡인데 좀 구분을 해야지. 산소를 이용하는 거는 유산소 호흡. 얘는 무산소 호흡이죠. 저렇게 메탄 생성균이 무산소 호흡을 통해서 메탄가스를 만들어요. 이걸 지구 차원에서 보면 요즘에 뭐 지구온난화 얘기가 많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 기체가 주범으로 지목되죠. 이산화탄소, 메탄. 메탄. 네. 그래서 지금 뭐 소고기 소비를 뭐 줄이자, 소를 많이 키우는데 소가 트림 많이 하고 방귀 많이 껴서 메탄 많이 나와서 뭐 얘기하는데 사실 저게 큰 틀에서는 탄소 순환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탄소는 그게 광합성과 호흡, 이산화탄소와 포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부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이제 메탄으로 만들어져서 크게 지구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런 고세균이 사실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장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산소가 없어야 되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우리 장에서도 메탄을 만들고 있죠. 방구, 뱅구. 예. 사실 방귀에 뱅. 그렇구나. 자주 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냄새도 네, 다 심각한 다르고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렇죠. 좀 자주 많이 끼는 분들은 이게 첫 번째 일단 식사를 하실 때 공기를 많이 들이마셔서 소화관으로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다르지만 방귀 성분을 해보면은 공기 성분이 한 3분의 1씩 나가고요. 메탄이 한 7% 정도 오, 되게 높다. 되고요. 수소도 많아요. 수도가스도. 아, 되게 높다. 네. 수소가스도 많고 메탄가스가 많으면 불 붙이면 불 붙겠다. 그 많이 만들면,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럼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러네요. 네. 자. 한편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냄새 나는 거는 주로 황화합물인데, 예, 그런 물질 있으면 이제 냄새가 독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거. 우리 고래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예. 고래 폭발. 매년 한 세계적으로요, 고래가 한 2,000마리 정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안가로 밀려온대요. 예. 죽어서? 살아서 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오면 못 나가고 안타깝지만 대부분 이제 죽는데요. 거기서 예. 그 일부가 심지어 폭발도 하고 고래는 원래대로라면 그냥 물에서 죽어서 가라앉아요. 큰 고래는 바다의 심해에 가라앉아서 그게 완전히 분해되는데 완전히 썩는데 30년 걸린대요. 와. 그러니까 고래가 한 마리 가라앉으면 그 생태계는 엄청난 지금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미생물들이 예. 막. 아니죠. 뭐 큰 거 뜯어먹고 큰 것도 그렇지. 상어도 왔다 가고 부스러기 먹고 뭐 엄청난 30년 동안 원래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 건데 사람 때문에 해안가에서 죽은 고래는 바다로 못 가고 심지어 폭발을 하게 되는데 폭발하게 되는 그 이유는 워낙 고래가 크니까 미생물도 워낙 많고 가스를 만든단 말이죠. 근데 고래가 사실 이 지방층하고 피부가 워낙 두껍고 질겨서 잘 이렇게 폭발 안 하고 그냥 좀 빠져나와서 될 수 있어요. 공처럼 돼 있구나. 그렇죠. 워낙 질기니까. 네, 버티다가 이렇게 하면 좀 새서 나올 수 있는데 왜 폭발을 하냐면 아까 70년대에 아예 폭탄 설치를 했고 아까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하다 폭발했잖아요. 건드려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빵 터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기에는 사실 메탄가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 자체로도
더 불붙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고래 사체 썩는 냄새가 저는 못 맡아봤는데 문헌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냄새일 거래요. 그래서 상상도 하기 저는 싫다. 그 70년대도 거기서 그 지역의 냄새가 어땠을지 안 됩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고래의 폭발 사고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자연에서는 참 일어나기가 아주 어려운 일인데 저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게 매년 전 세계적으로 한 2,000마리 정도 고래가 저렇게 해안가를 고립돼서 죽는다고 하니 이것도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고래는 아까 죽어서도 그렇게 자연의 서클 오브 라이프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실 고래의 역할이 뭐냐면 얘는 워낙 크잖아요. 예. 이거를 먹고 다니잖아요. 많이 먹은 만큼 많이 나요. 엄청난 양분을 공급하면서 다니는 거죠, 고래가. 이런 음식 뿌리고 다니는 버스네. 그렇죠. 예. 얘 이런 애가 없으면 바다 그 생태계가 교란이 되니까 사실 이 고래 폭발 저 사고자 영상을 보고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고요. 코코보라 선배님의 영상을 보고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